VBN 애플카 같은 경우는 실적주가 아니라 테마주들인 거죠. 그런 만큼 테마성이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애플카 수혜를 좀 받는 관심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 이제 쪽으로 수혜를 받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관심주만 그냥 듣고 가지 마시고 제가 애플카 관련된 이야기는 바로 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수익맨 유튜브 채널 이제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주민남 주식에 미치는 방법에다가 영상들을 꾸준히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개별 테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리고 뭐 큰 테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좀 시장의 전략을 잡는 거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다양한 영상에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서 좀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독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같은 경우도 좀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관심주만 듣고 가지 마시고요, 바로 전 영상을 통해서 제2의 메타버스 애플카 이제 관련주 2차 파동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애플과 관련된 수혜주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고, 이제 관련주들도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관련주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이번에 지난 금요일날에 급등하면서 거래량 터졌을 때 당시에 이제 거기서 관련주들이 형성된 것 뿐만 아니라 수혜주들은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카 이제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카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애플에서 지금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금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기차이면은 당연히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으로 해가지고 자율주행 테마주들도 같이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결국에 애플 자동차입니다. 근데 애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죠. 당연히 외주를 맡길 텐데 다른 이런 완성차 업체들과의 또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자동차 관련된 또는 부품 관련된 그런 종목들까지도 함께 이제 좀 수혜주에 해당이 되는 만큼 이게 굉장히 가지치기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좀 수혜주들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선은 기준을 잡아드렸었던 거는 좀 생각을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성입니다. 애플카 같은 경우는 실적주가 아니라 테마주들인 거죠. 그런 만큼 테마성이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붙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애플카 관련된 뭐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은 작년에는 이제 뭐 그런 흐름들이 나왔겠죠. 하지만 올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뭐 2차전지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그런 상승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몇 종목만 유독 강세가 나타나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히려 부진한 모습들이 또 연출이 됩니다. 그런 만큼 선별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이제 보실 때 테마성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붙는 종목들에서 우리가 종목에 좀 더 집중하자, 테마보다는 종목이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우선은 뭐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2차전지의 이제 4가지 핵심 소재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 이런 쪽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종목들을 보면 2차전지 관련해서도 양극재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이제 BM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늘 추가적인 신고가를 이제 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2차전지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리고 테슬라로 인해서 전기차가 조금 더 빠르게 상용화가 진행이 됐고, 이게 상용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배터리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가시화까지로 이제 좀 연결이 됐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움이나 LNF와 같은 이런 양극재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LNF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기는 하죠. LNF도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차트를 넓게 펼쳐본다 하더라도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양극재보다 이제 음극재 쪽들이 좀 더 많이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못지 않은데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제 음극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 재료라는 이제 종목만 빼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독 양극재만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신규 매수 굉장히 부담스럽죠. 충분한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점에 있는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 된다. 결국에는 이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나타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때면은 결국에는 이제 충전소가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전소 구축에 대해서도 이제 꾸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작년부터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이제 내용이 부각이 돼도 항상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전기차 충전소를 아무리 지어도 전기차 이제 배터리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항상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는 충전 시간을 이제 최대한 좀 단축시키고 그리고 최대한 출력을 높이면서 성능을 좀 이제 끌어올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기존의 음극재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부터 이제 또 시작을 해가지고 음극재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흑연을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 흑연을 현재 예선에 지금 실리콘으로 이제 전환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성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음극재 소재 이제 흑연 같은 경우는 약 30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뭔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화를 주기가 어렵고 특히나 다른 이제 소재로 만약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제조 공정 자체를 전체적으로 그 통째로 바꿔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흑연 소재로는 이제 최대한 끌어올릴 때까지 끌어놓은 상황이어서 여기서 다른 이제 소재를 사용을 해서 성능을 높여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이제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명분이 생겼던 거죠. 작년에 이제 배터리 시장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이게 흑연에서 이제 실리콘으로 그러니까 제조 공정을 조금 바꿀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점차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실리콘 소재 같은 경우는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실리콘 소재의 이제 장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최대 흑연 소재보다 이제 최대 10배의 수준의 이제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단점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 실리콘 소재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이제 충전과 충방전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부피가 점점 이제 부풀어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배터리 성능이 오히려 다운됩니다. 점점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그러니까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CNT 도전제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 CNT 도전제가 그러니까 실리콘의 이제 나노 입자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이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실리콘 소재의 장점만 최대한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CNT 도전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쪽도 있고요. 음극재 쪽도 있습니다. 근데 양극재용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봤을 때에 LG화학과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딱 이 두 기업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음극재용 CNT 같은 경우는 이거는 현재 이제 나노 신소재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경쟁력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더욱더 확대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현재에서는 좀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CNT 도전제 쪽으로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NF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과 이제 뭐 매출액이 굉장히 좀 부진한,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자로 전환이 되는 뭐 그런 모습들도 나와줬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가시화되는 현재 상황인 거죠. 지금 그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큰 폭의 이제 좀 증가,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액은 2배 이상 뻥튀기가 되는 게 현재에서는 또 컨센서스를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건 4배 정도의 성장을 이루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더 그만큼의 이상의 이제 상승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LNF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좀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의 확대됨에 따라서 실적이 실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실적이 좀 많이 부진합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돼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그렇게 큰 폭의 성장성이 나오지 않는, 지금 현재에서는 그냥 고만고만한 뭐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뭐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도 딱 고만치 정도가 나와줬지만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쪽에서도 이런 음극재 관련해서는 나노 신소재가 충분한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연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기대해 보실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애플카 이제 관련해서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수혜주들이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도 결국에는 뭐 LG 그룹주들, 그 다음에 LG 뭐 이노텍,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얘네들과 이제 뭐 거래처를 두고 있는 종목들이나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뭐 라니스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자동차 뭐 부품 관련해서도 3기나 뭐 두올이나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저는 그래도 배터리적인 부분, 2차 전지 쪽도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말씀하에서 애플카에 대한 이제 수혜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은 나노 신소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자리도 굉장히 뭐 좋죠. 지금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에 이제 뭐 17% 고가 기준으로 17%까지 상승이 나와줬고, 거래량까지 발생을 하면서 수급도 좀 유입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봉상 보지 마시고 우선은 월봉상으로 매물대부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매물대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아래 구간대에 이동평균선이 다 위치해 있는 만큼 정배열을 갖춰 놓은 상태이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매물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 구간대 종가 기준으로 이런 자리가 위치해 있겠죠. 근데 그런 자리를 오히려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은 지지를 확인을 하고 지금 반등 추세가 전환이 되는 가운데 있는데, 요 아래에서 지금 월봉상에 캔들이 한 12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1년 동안 횡보가 나타났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 캔들에서도 딱히 매물대가 없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물대도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으면은 이제 일봉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봉상 보셨을 때에도 충분한 이제 눌림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 좀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캠트로스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캠트로스를 좀 비교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캠트로스는 21%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V방송에서 말씀을 해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금 거의 2배 이상의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100% 가까운 상승이 지금 연출이 되면서 한 80% 정도의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본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상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건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앞에 주가 캔들에 대한 매물대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그때 10,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나서 10,000원 이후에는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은 비중을 그대로 홀딩해 보셔라, 어디까지 갈지는 나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캠트로스가 수급이 짱짱했기 때문에, 추세도 강했기 때문에 얘가 10,000원에 이제 끝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한번 홀딩하면서 지켜보셔라 라는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이전에 돌파하기 전에는 결국에는 이런 1년 동안의 장기 횡보하는 구간들이 나타났고, 지금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도 다시금 이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돌파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이제 거래량들이 빵빵빵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결국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수급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 수급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전에 이런 수급들 현재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조정이 나타날 때는 거래량이 죽은 게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좀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금 이제 상승이 나타날 때 또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온 만큼 기술적 자리에 있어서도 현재의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자리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카도 메타버스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스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5월 18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약
2개월 정도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금 7월 20일 날 고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애플카 같은 경우도 이러한 좀 장기적 스윙 관점에서의 좀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일주일 내내 상한가 연상 점상 나오면서 5거래일 연속 상한가 랠리가 나오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꾸준한 이 기대감이 이어지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제 애플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LG 마그나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업계에서는 아직 초기 구상 단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대감이 이제 좀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애플카가 2024년에 이제 좀 출시를 목표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21년 이제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2022년이 거의 가깝죠. 그러면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2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만큼 기대감은 이번에 2차 파동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추세라고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들 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메타버스에 이어서 애플카도 잘 준비하셔서 시원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